350kW급 고출력 레이저 개발 사업. 1초 만에 추락시키는 괴물 같은 화력. 적중률은 100%. 그리고 레이저 사거리가 기상 상태로 줄어들지 않는 기술. 기존 레이저 무기는 기상 상태에 따라 사거리가 제한되는 문제가 있었으나 한국이 개발 중인 기술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안정적인 사격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특히 이 레이저 무기는 기존 미사일 요격 시스템과는 차원이 다른 방식으로 운용될 예정이며 탄약이 필요 없는 특성 덕분에 장기전에서도 압도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350kW급이라는 초고출력 레이저는 기존의 100kW급 레이저보다 3배 이상 강력한 성능을 자랑하며 대형 드론, 미사일, 심지어 극초음속 무기까지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 현재 미국과 중국 등 주요 군사 강국들도 레이저 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한국의 기술력은 한 단계 앞선 것으로 평가되며 실전 배치가 완료될 경우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도 높은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이 이번 고출력 레이저 무기 개발에 성공한다면 앞으로의 전장 환경은 기존의 미사일 중심에서 에너지를 활용한 미래형 무기 체계로 급속히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도 레이저 무기는 기존의 미사일과 달리 소모품이 필요하지 않아 지속적인 운용 비용이 획기적으로 절감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게다가 초고속 타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적의 미사일 공격이나 드론 공격을 즉각적으로 무력화할 수 있어 전투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기술의 발전은 특히 한국이 추진 중인 차세대 방공체계와 결합될 경우 그야말로 무적의 방어체계를 구축하는 핵심 기술로 자리 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레이저 무기의 사거리를 기상 상태와 무관하게 유지하는 기술이 적용됨으로써 실전에서 더욱 안정적인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레이저 무기들은 안개나 비, 구름 등에 의해 출력이 감소하거나 사거리가 짧아지는 한계가 있었으나 한국이 개발하는 기술은 이를 극복하고 기상 조건에 상관없이 동일한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러한 기술력이 적용되면 해상 및 공중 전투에서 레이저 무기의 활용도가 획기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전투기나 함정에서도 효과적인 운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현재 한국군은 이 레이저 무기를 실전 배치하기 위한 테스트를 진행 중이며 조만간 공식적인 발표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 방산업계에서도 한국의 레이저 무기 개발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으며 여러 국가에서 공동 개발이나 도입을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 한국은 단순한 방어 무기를 넘어 최첨단 에너지 기반 무기를 통해 미래 전장을 주도할 수 있는 위치에 올라서고 있다. 특히 이번 레이저 무기 개발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경우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앞선 레이저 방어 체계를 구축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 기술이 실전에 배치될 경우 기존의 미사일 중심 전력 구조를 완전히 바꾸는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350kW급 고출력 레이저 무기의 등장은 한국군의 방어 능력을 극대화할 뿐만 아니라 향후 군사 전략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레이저 무기 기술이 군사적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 가운데 한국이 이 분야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할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레이저 무기 개발 현황, 한국의 미래 방어 시스템.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의 레이저 무기 개발 현황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요즘 군사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레이저 무기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특히 한국에서도 많은 연구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레이저 무기란 레이저 무기는 고출력 레이저를 이용해 목표물을 파괴하거나 무력화하는 무기 시스템이에요. 레이저는 빛의 일종으로 매우 집중된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서 목표물에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이 무기는 전통적인 탄약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발사 후 재장전이 필요 없고 발사 비용도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에요. 한국의 레이저 무기 개발 배경.
한국은 북한의 위협과 같은 안보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방어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어요. 특히 드론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레이저 무기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죠. 기술 발전과 함께 레이저 무기는 미래의 전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요. 현재 개발 중인 레이저 무기. 현재 한국에서는 청광 레이저 대공 무기와 한국형 스타워즈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레이저 무기가 개발되고 있어요. 청광은 국방과학연구소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협력하여 개발한 무기로 소형 드론을 효과적으로 무력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또한 한국형 스타워즈 무기는 방위사업청에서 양산에 착수한 레이저 대공 무기로 광섬유에서 생성한 레이저를 사용해 표적을 타격하는 시스템이에요. 이 무기는 특히 북한의 무인기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되고 있죠. 레이저 무기의 가장 큰 장점은 정확성과 비용 효율성이에요. 전통적인 무기와 달리 레이저는 발사 후 재장전이 필요 없고 발사 비용이 낮기 때문에 대량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또한 레이저는 빛의 속도로 이동하기 때문에 목표물에 도달하는 데 시간이 거의 걸리지 않아요. 하지만 단점도 존재해요. 날씨나 대기 조건에 따라 레이저의 효과가 감소할 수 있고 특정 거리 이상에서는 효과가 떨어질 수 있어요. 또한 레이저 무기는 전통적인 무기와는 달리 물리적인 파괴력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특정 상황에서는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한국은 올해 안에 레이저 무기를 실전 배치할 계획이에요. 이는 북한의 무인기 도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책으로 기대되고 있어요. 레이저 무기의 실전 배치는 한국의 방어 능력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와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해요. 레이저 무기는 현대 전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의 방어 시스템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돼요. 개인적으로는 레이저 무기의 발전이 군사기술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로의 발전이 기대되네요. 이상으로 한국의 레이저 무기 개발 현황에 대한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 주제에 대해 관심이 많으시다면 관련 기사나 자료를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2. 레이저 대공 무기 이슈 가격 동향, 성능 평가, 발전 전망. 레이저 대공 무기의 가격 동향, 첨단 기술, 낮아지는 비용. 레이저 대공 무기는 개발 초기에는 고가의 첨단 기술로 인해 높은 가격이 논란이 되었지만 최근 들어 생산 비용 절감과 기술 혁신으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요 국가들이 운용 중인 레이저 대공 무기의 한 대당 도입가는 약 XX억 원에서 시작하며 기존의 미사일 기반 대공 무기에 비해 운용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HER 시스템은 초기 개발 단계에서 대당 수백억 원이 소요되었으나 대량 생산 및 부품의 국산화로 인해 현재 도입 비용이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한국의 경우 국방과학연구소와 방산업체들이 협력하여 비용 절감을 목표로 국산 레이저 대공 무기를 개발하고 있으며 이는 외국 제품 대비 약 20에서 30% 저렴한 가격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가격 동향에서 또 하나의 주목할 점은 유지보수 비용입니다. 기존의 미사일 시스템은 발사 시마다 막대한 비용이 소모되지만 레이저 대공 무기는 발사 비용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에너지만 소모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초기 도입비를 제외하면 훨씬 경제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레이저 대공 무기는 기존 무기 체계와 비교했을 때 정밀성과 반응 속도 면에서 뛰어난 성능을 자랑합니다. 특히 드론, 소형 미사일, 박격포탄 등 다양한 위협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인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레이저 무기는 빛의 속도로 표적을 공격하기 때문에 초음속으로 날아오는 목표물도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미사일 요격 시스템보다 훨씬 빠른 반응 속도를 의미합니다. 또한 고에너지 레이저는 열 에너지를 사용해 목표물을 녹이거나 폭발시킴으로써 정확하고 즉각적인 방어를 제공합니다.
미국의 레이저 무기체계 HELIOS는 이러한 기술을 대표하는 사례로 단거리 미사일과 드론을 성공적으로 요격한 바 있습니다. 반면 한국이 개발 중인 레이저 대공무기는 사거리를 늘리고 악천후 환경에서도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성능을 개선 중입니다. 이는 향후 드론과 같은 소형 표적뿐만 아니라 대형 무인기 및 전투기와 같은 고위협 표적에도 대응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레이저 대공무기는 미래 전장에서 핵심 방어 시스템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4년을 기점으로 주요 방산 강국들이 레이저 무기 연구 개발에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며 기술 발전 속도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래의 레이저 대공무기는 단순히 드론 방어를 넘어 다수의 목표물을 동시에 타격하거나 더 강력한 에너지를 발사할 수 있는 차세대 시스템으로 진화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현재 메가와트급 레이저 무기를 개발 중이며 이는 기존의 킬로와트급 레이저보다 10배 이상의 파괴력을 제공합니다. 한국 역시 사거리를 확장하고 고출력 기술을 적용해 다목적 레이저 무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기술 발전과 함께 예상되는 또 하나의 변화는 상용화입니다. 일부 방산 전문가들은 레이저 무기가 향후 군사회의 영역에서도 사용될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민간 항공 방어 시스템, 중요 시설 보호, 그리고 우주 기반 방어 시스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 김정은 핵포함 억제력 강화 새 계획, 기존 5개년 계획 후속 예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을 포함한 억제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계획 사업을 언급했다. 핵을 포함한 무기를 고도화한다는 5개년 계획이 올해 종료됨에 따라 새로운 국방발전 계획을 꺼내든 것으로 보인다. 핵과 함께 운용하는 재래식 무기의 발전이나 러시아와의 연합훈련이 담길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 위원장은 지난 8일 조선인민군 창건절, 건군절 77주년을 맞아 국방성을 방문해 축하연설을 했다고 북한 노동신문이 9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핵 역량을 포함한 모든 억제력을 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새로운 계획 사업들에 대해 언급하면서 핵무력을 더욱 고도해 나갈 확고부동한 방침을 재천명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구체적인 사업들은 언급하지 않았다. 새로운 계획 사업은 올해 마무리되는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 개발 5개년 계획 2021년에서 2025년 의 후속 계획으로 풀이된다. 2021년 1월 8차 당대회에서 공식화한 5개년 계획은 초대형 핵탄도극 초음속 미사일 군정찰 위성 잠수함 발사탄도 미사일 등 핵을 포함한 무기를 발전시킨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앞서 북한은 2013에서 2017년 핵폭발 능력 강화, 2019년부터 전술핵무기의 다양화에 집중해왔다. 새로운 계획 사업에는 러시아 파병의 반대급부로 얻은 군사적 조치가 담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홍민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핵 역량을 포함한 모든 억제력에는 러시아와 협력을 통한 공군-해군 무장력의 현대화, 북러 연합훈련, 북러 간 외교적인 안정보장이 담길 수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에 대한 지원도 재천명했다. 김 위원장은 3년째 지속되는 우크라이나의 비극적 상황을 부추기는 전쟁기계의 마쿠 중심에 미국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러 조약을 언급하며 자기 주권과 안정, 영토 안정, 영토를 완전히 다스림을 수호하기 위한 러시아 군대와 인민의 정의의 위협을 변함없이 지지성원할 것이라고 말했다.